안녕하십니까. 황나온 회계TV의 황나온 회계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이번 시즌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요. 시즌이면 아무래도 저희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그 몸으로 그리고 심신을 써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평가 업무가 됐든 감사 업무가 됐든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시즌에 일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막상 지나고 나니까 또 힘든 부분들이 힘든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뇌에서 기억을 삭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네. 농담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힘든 시즌을 잘 이겨내셔서 네,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정산표와 공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무, 실제 엑셀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 때 좀 효율적으로 정산표 관리를 못한 것 같아서 그 SAP 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정산표 세팅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최근에 업데이트된 저희 그런 스킬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정산표 보셨고 작업도 하시고 계실 테니까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해가능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 요령을 한번 보시면요. 요 정산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에 대한 그런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COA 체계를 업데이트한다. 신규 계정 과목이 추가되면은 COA도 업데이트, 계정 코드들 그런 것들 추가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자. CF 현금흐름표 코드도 업데이트를 해주자. 요 시트에서는 이제 그런 CO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료들을 관리하고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COA 체계를 좀 활용을 했고, CF 현금흐름표 작성하는 것도 이 현금흐름표 코드를 좀 써서 더 효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스터 업데이트, 기준일자나 기본 정보, 기수, 그리고 만약에 감사 목적이라면 이제 작성자랑 리평도자 이런 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산표에 사용할 코드하고 회사 코드를 매핑을 해주는 작업을 여기서 마스터에서 해주고요. 그냥 회사 코드를 바로 쓰기에는 회사 코드 너무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시용 코드하고도 좀 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됐다면 이제 TV를 업데이트한다. 단기로 작성되는 TV가 이제 이게 새로운 기수가 되면 정기 TV가 될 테니까 그거를 일단 업데이트를 정기로 민다. 그리고 가폭사를 한다. 열 추가해서 그 단기를 정기 거에 추가해주고 가폭사 해놓고 그 증감은 단기하고 정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회사 제시 TV를 업데이트하면은 지금 다 수식을 물려놨기 때문에 이 값들이 정산표랑 공시용 재무제표랑 주석 기본적인 주석에는 다 업데이트가 다 쭈룩 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 이거는 저희 회계법인에서 쓰는 아시오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감사 보고서를 밀기로 해서 정기 밀기로 해서 받으면 단기께 정기가 가니까 그걸로 한 상태에서 이제 단기분에다가 수식을 넣었다. 근데 이제 이거 계속 이 작업을 한다면 이제 내년에는 정기 주석들은 정기 TV에서 끌려가도록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끌려가진 않으니까요. 그 수기로 반영을 해야 될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정기권은 그냥 일기로 해서 넣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주석은 TV로 자동으로 작성이 가능한데 유형자산, 법인세, 리스, 퇴직급여 등은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 검증도 해야 된다. 주석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퇴직급 이런 것들이 주석 자료들을 좀 활용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물론 100% 주석 자료로는 안 되고 원장에서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은 총액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기준서에 그것들은 원장에서 그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작성하고 주석 간 레퍼도 확인하고 수식 검증하고 그 다음에 특간자 우가채는 중요한 주석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이 된다. 네. 마스터에는 이렇게 기수라든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SAP 계정 이건 너무 상세하니까 요 TV에 있는 계정 코드 책에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도 해야 되는데 자회사들이 대부분 SAP를 쓰고 있어서 같은 코드 체계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연결 계정 코드랑 별도 계정 코드를 그냥 동일한 코드를 적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동일한 코드 하나만 쓰이는 걸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연결 코드 별도로 갖다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F 코드도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쭉 상세하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코드 체계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정감 코드는 4단계로 상위 코드는 1단계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그 다음에 2단계는 비유동,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3단계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요게 이제 공시 계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형 계정이 3단계 계정이고 4단계 계정은 실제 토지 건물 비품, 사용권 자산, 회원권 이런 상세 계정들 TV 계정이 더 상세한데 이제 회사제 TV는 너무 상세하니까 이제 4단계를 묶은 것이고 요 정도 묶어놔야지 요거 기준으로 TV가 정산표가 작성이 돼야지 주석 자료라든지 현금흐름표 작성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현금흐름표 그래서 요 코드 체계로 각 단계별 코드를 다 넣고 이걸 조인트해서 1단계는 요 1단계 코드만 넣고 중위 그룹은 요 2개 코드를 조인트하고 3단계는 요 3개를 조인트하고 4단계 코드는 최종 코드는 요 코드를 다 조인트를 해서 연결을 해서 이 코드를 만들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계정 코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시스테믹하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분기별로 또 상장사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F 코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게 상위 코드 이것도 코드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위 그룹은 당기순이익, 현금이 유출이 없는 비용적인 가산, 현금이 유출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반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입, 직접 현금 흐름, 직접 현금 흐름은 실제 이제 최종 계정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래서 직접 현금 흐름은 IFRS 적용하는 데다 보니까 2차 수치, 이자의 지급, 배당금 수령, 법인세 지급 이렇게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접법으로 표시할 항목들 상세하게 이렇게 계정을 구분을 한다. 영업활동이나 현금 유입액은 증가감소가 다 있겠지만 영업활동이나 자산부채 변동 증가가 감소가 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코드가 많아지니까 그냥 증감으로를 만들었다. 그것까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제시 TV에 요거를 그냥 각국에서 붙여놓으면 회사 제시 TV를 붙여놓고 요거를 브이로커로 마스터에서 TV를 매핑을 갖고 오면
그럼 이게 매핑이 딱 되겠죠. 저희 정산표에 매핑되는 걸로 들어올 것이고, 요걸 저희 TV에서 최초 제시, 요거를 이제 서밋프로에서 갖고 온 거죠. 아까 그 회사 제시 TV에서 갖고 왔고, 그랬을 때 합계가 0이 되네요. 0이 되면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SAP를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변이 플러스, 대변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따로 대변 코드, 차변 코드도 있긴 한데, 이 금액으로 마이너스면 대변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만 봐도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AP하고 동일한 컨셉으로 저희가 차변 플러스, 대변 마이너스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계정은 마이너스 표시가 되고, 부채 자본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자본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플러스로 표시되는 건 이거 자기 주식인데, 자기 주식은 자본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은 결국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들어갔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이익잉여금이 단기 손익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계가 0이잖아요. 0이라는 것은 여기 단기 손익이 빠진 이익잉여금만 여기 들어가야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변동, 보험수령 손익 같은 경우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에서 관리할 때는 요거를 다 뺀 걸로 이익잉여금에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그러니까 단기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뺀 것으로 검증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실제 공시형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단기 손익이나 이걸 별도로 가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TV에서 기본적으로 랩핑을 하되 단기 손익이라든지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이익 변동은 수기로 좀 반영을 해주면 된다.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기타 포괄 손익은 수기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보험수령 손익은 사실 요게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데 나머지 기타 포괄 손익에서 변동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기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계속 히스토리 관리를 해줄 거거든요. 단기 이전에 계속 쌓아갈 겁니다. 내년이 되면 여기 23년도가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횟수가 지나면 단기 이전에 이게 계속 겹쳐놓고 갈 거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계속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이 관리한다는 것은 기타 포괄 손익도 관리를 해 나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 히스토리 관리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TV에 있는 값들이 공시형 재무제표에 물린다. 아까 3단계 정도가 공시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서밋도 TV에서 가져왔다. 이익잉여금만 TV에서 갖고 오되 단기 손익하고 기타 포괄 손익, 그러니까 단기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추가로 서밋으로 더 갖고 왔다. 그렇게 해야 맞다. 그리고 공시형에서는 대변을 마이너스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대변 계정들도 다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줬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회사 제시 TV만 바꾸면 이게 쭈르륵 바뀌겠죠. 이것도 바뀌고 주석도 주석 같은 경우도 간단한 주석들 TV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 저희 저번 시간에 그걸 했잖아요. 1000원 단위 다 그 함수를 적용한 건데 예를 들어 이거 취소할 수도 있죠. 저는 컨트롤 시프트 M으로 라운드 함수 1000원 그거를 취소하는 거를 넣는데 다시 원 단위로 바뀌고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다시 1000원 단위로 바꾼다. 쓰면 좋다. 또 이거 서식도 일반 서식이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안 좋은데 보고서형 서식 컨트롤 시프트 C로 저는 매크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제 보고서형 서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주석 작업하실 때 단축해 쓰시면 좀 효율성이 올라간다. 저번 시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용 매크로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수정사항까지 넣어서 수정어가 나온다. 수정어가 나왔습니다. 수정사항 시트도 따로 만들고 이것도 다 한 줄입니다. 계정 과목 한 줄,
차변 대변 한 줄. 보통 요거는 아마 보셨던 그 정산표가 대부분 한 줄로 안 하고 이제 차변 대변 다 구분을 할 텐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계속 이게 쌓아가야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그냥 SAP 컨셉으로 대변은 마이너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다. 그게 현금으로 검증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좀 덜 헷갈립니다. 그 현금표 검증하실 때 이제 보통 대변하고 그 차변 쪽 계정의 검증식을 반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대변을 마이너스 표시했기 때문에 대변도 똑같은 검증식으로 됩니다. 차변하고. 그래서 이 CF 검증 같은 경우도 아까 CF 코드 체계를 넣었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현금표 순서를 가로로 쭉 넣습니다. 경계순이익,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한 줄씩 이게 뭐 필요하면 줄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유형사 처분 손실이랑 감가상각비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한 줄 더 추가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이 영업활동에 대한 자산재간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비현금 거래 쭉 넣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동적 참조를 한번 써서 관련 항목들만 여기 표시되게, 여기가 이제 중위 그룹이거든요. 여기가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인데, 중위 그룹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도록 동적 참조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입력하실 때 조금 더, 너무 많으면 선택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적 참조를 좀 쓰면 관련된 항목들만 여기 나온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동적 참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요거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찾아보고 배운 건데,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걸 너무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록, 데이터에서 목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여기서 이제 목록, 모든 값이 아니고 목록인데, 여기는 그걸 안 걸렸네요. 네. 여기 잠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함수가 들어와 있죠. 동적 참조 함수고요. 오프셋 함수를 썼고요. 이걸 그냥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이 중위 그룹이 있는 그 값이고요. 여기 키가 되는 값, 중위 그룹이 있는 키가 되는 값. 첫 번째 오프셋이니까, 아니다, 중위 그룹이 아니고 실제 요 하이 그룹, COA 체계에서 여기입니다. 요 표시 단계, 단기 순이익 요걸 넣습니다. 네, 여기를 넣고, 그 다음에 매치 함수를 써서 요게 몇 번째 매치가 되냐, 그래서 바로 옆에 셀이겠네요. 요 범위에서 이만큼의 매치 함수를 쓴 거죠. 요 범위에서 이 중위 그룹 여기 요 항목이 중위 그룹이 몇 번째 항목인지를 고르고요. 선택을 하고 그걸 이제 0은 이제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걸 출력을 해라. 그런 게 뭐 첫 번째면 첫 번째, 두 번째면 두 번째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단계순위익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있거든요. 보시면 지배 체계에서 첫 번째 있죠. 그러면 TV에서 여기에 똑같은 수치가 걸렸는데, 첫 번째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냐? 첫 번째가 된다.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오프셋 함수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몇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 있냐. 근데 바로 그걸 선택하려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매칭이 되면 매치 함수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면 첫 번째 하나를 골라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몇 칸 가냐. 옆으로 안 가야 되죠. 저희가 처음 넣은 게 표시 단계의 항목이기 때문에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옆으로 갈 건 없고, 여기서 0,0, 그러니까 0,0이면 여기가 바로 그냥 선택이 된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범위입니다. 이게 높이, 넓이입니다. 높이는 카운트 if 함수를 써서 여기 몇 개가 있냐, 이 단기순위, 중위 값이 몇 개가 있냐.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1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높이는 1이고
높이는 1이고 넓이도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라. 높이 1, 넓이 1. 요것만 선택한다.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은 가산은 14개죠. 그러면 두 번째 있죠. 두 번째에서 14개 14행까지만 넣고 이 범위를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준 겁니다. 이 오프셋 요 부분은 요 범위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목록의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다시 여기서 목록 이 범위로 넣어주면 그 범위로 이 목록의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 매치로 되는 단기순이익 이런 키값을 다 열은 상대참조, 이 행은 절대참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옆에 그냥 갖다 붙여서 쭉 복사를 해주면 요게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는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이 가산과 관련된 거 14개였죠. 그 높이가 14개, 넓이는 1, 그 두 번째부터 시작됐죠. 그 범위가 동적 참조로 참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렵네요. 말로 설명드리니까 어렵고 이게 사실 마음이 급해서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으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메인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동적 참조도 써주면 좋다. 그걸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면 이름을 넣는 건 좋진 않아서 좋아하진 않아서 예를 들어 요걸 선택하고 여기다 단기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등의 가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파일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잘 안 쓰고요. 이름 대신 동적 참조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예. 어렵죠. 예.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저도 완벽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쭉 요게 결국 현금흐름표 항목을 옆으로 좀 옆으로만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밑에 보시면 항목별로 해서 쭉 일렬로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바로 현금흐름표입니다. 이게 연결 TV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결 현금흐름표. 그래서 조금 이제 행이 좀 많은데 자회사로 합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효율적으로 합산을 할 수 있어서 또 단기순이익, 현금 유출 없는 비용,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동, 투자 재무활동, 직접적 현금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현금흐름표 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게 다 합치면 증감이 되고 기초현금, 기말현금 검증했습니다. 게다가는 중위그룹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그래서 검증을 한번 더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들은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등에서 합계랑 비교를 해서 오류가 없는지 제대로 현금흐름표에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요. 주요 비연금 거래는 주석에 들어가니까 한번 여기다 집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CF 같은 경우는 아까 주석 자료는 다 커버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총리법으로 이제 원장에서 그 내역을 좀 찾아봐야 되고 처분 손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리스 같은 경우도 유동성 대체라든지 상환금액, 상각비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건 IFRS 적용이니까 직접 현금흐름을 반영을 해주려면 이 부분도 수익 비용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연금 거래로 넣어줘서 그 직접 현금흐름으로 좀 한쪽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TV에 보시면 직접 현금흐름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한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뭐 배당금의 수치 요걸 넣으면 요거는 이제 그 수익에서 사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아닌데 배당금 수치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죠. 당기손익에서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직접 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수 배당과 관련된 게 있다면 그 부분 조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건 이제 영업활동에서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네, 자산부채 변동목 이렇게 됐고 주석들도 아까 설명드렸죠. 대부분 주석들은 간단한 주석들은 다 끌려간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을 효율적으로 못한다 이걸 많이 느껴서 최대한 좀 미리 세팅을 하고 자동화를 하자 그런 좀 다짐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회사한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좀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 어,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족한 부분을 많이 또 느꼈는데 좀 계속 엑셀로 스킬도 늘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서도 좀 더 자동화하는 방안 정산표에서 저희 조서 번호 있잖아요. A 조서, B 조서, C 조서 이런 것들 물려서 바로 리드시트까지는 어떻게 만들게 매크로 파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는 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다들 예, 시즌 이제 끝났는데요. 예, 좀 지친 심신을 잘 추스리시고 그동안 심신을 잘 회복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그동안 못했던 운동 책도 읽고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은 공부도 좀 하면서 알차게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